또 무조건 된다고 하는 사무실은 무조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금지명령 나오고 개시결정, 채권자 집행, 인가결정까지 신청서 접수 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상담부터 신청서 접수 전까지의 절차에 대한 영상은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기의 절차는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기본 절차는 대부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상담부터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할 때까지에 대해서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잘 받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실 경우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상담입니다. 상담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상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한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사무실을 선택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신뢰성이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신뢰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야 이 업계에 있으니까요. 여러 풍문을 듣습니다. 여기는 이렇다더라, 저기는 저렇다더라, 이런 내부적인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종종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개인회생 사건 기록을 보게 됩니다. 기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실은 안 되겠구나, 저 사무실은 잘 하는구나 라고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접하실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여러분들께서는 상담을 여러 곳에서 받아보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질문을 많이 하는 사무실은 신뢰성에 높은 점수를 주시고, 질문을 적게 하는 사무실은 낮게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소득, 재산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의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려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다 물어봐야 합니다. 재산을 예로 들어보면 재산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고 없어요 하고 끝난다면 그 사무실은 그리 믿음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재산 중에 일반 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세하게 물어봐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사실관계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무조건 된다고 하는 사무실은 무조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사무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느 사무실에서는 무조건 된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믿고 맡겼다는 분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이건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되는데 안 된다고 할 리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 안 당하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 얘기하자면 길어지니까요. 다른 사무실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유독 이 사무실에서는 된다고 한다면 그 사무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러이러이러한 이슈가 있고 이 이슈는 해결 불가능하고 저 이슈는 저렇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이슈는 개인회생의 특성상 해봐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하고 솔직한 상담입니다. 마지막 기준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냐, 그렇지 않고 사무장 직원들이 상담하냐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 사무장이나 직원들은 언제나 사건을 수임해서 회사 매출을 올려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직장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유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상담을 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상담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안 되는 것이 명확한 문제를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담을 여러 곳에서 해보시고 너무 긍정적으로 다 된다고 하는 곳은 피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선택하시면 다음은 비용 납부입니다. 비용은 민감한 문제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비용 때문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다 비용을 얘기해 줄 겁니다. 평균치가 나올 겁니다. 너무 낮게 비용을 부르는 곳은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저렴한 곳은 저렴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너무 높게 비용을 부르는 것도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는 비용을 들어보시고 평균치이거나 평균치보다는 조금 높은 곳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용은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3회 분납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3회로 분납해드리는 이유는 개인의 생을 의뢰하시면 3개월 동안에는 소득 전부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내시던 대출 이자와 원금, 카드 대금 등 기본적으로 나가던 돈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3개월 동안입니다. 3개월 후부터는 변제금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분납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있긴 한데요. 최대한 의뢰인분들에게 유리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내시면 이제 제가 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를 해드립니다. 서류는 1차 서류와 2차 서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 서류는 모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른 서류들은 인터넷 통해서 받으셔도 되는데요.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접 본인이 발급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시기에 공인인증서를 제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금융인증서 아닙니다. 구공인인증서, 지금은 공동인증서를 저한테 주셔야 합니다. 못하시면 제가 도와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에 1시간 가까이 걸려서야 겨우 다운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1차 서류와 공동인증서 준비하셔서 저에게 주시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다음으로는 2차 서류 안내해 드립니다. 1차 서류 및 공동인증서를 기반으로 각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필요한 2차 서류를 정리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최대한 여러분께서 받아야 하는 서류들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공동인증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 본인만이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2차 서류로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고요. 또 저는 부채증명원 발급에 들어갑니다. 부채증명원 발급에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2차 서류 정리해서 저에게 주시는데 1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저한테 의뢰하시고 1차 서류에 1주, 2차 서류 및 부채증명원에 1, 2주 정도, 즉 빠르면 2주에서 3주 정도 뒤에 제가 1, 2차 서류 및 부채증명원을 모두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서류들을 가지고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는데요. 이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생을 의뢰하신 후 3주 정도에서 4주 정도 후에 신청서가 접수되는 겁니다. 이 정도를 평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요청드리는 서류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면 그만큼 더 빨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늦게 준비해 주시면 신청서 접수는 그만큼 더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청서를 접수해야 금지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면 그만큼 금지명령도 빨리 나온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상담부터 신청서 접수까지의 절차입니다.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길어졌는데요. 차분하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